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해당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어제 진행된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밝혀 해당 지자체들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네, 오늘 전격 인터뷰에서는 정부 추진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최인석 시장 모시고 반대 이유와 향후 대응 방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핵심을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재정 형편이 넉넉한 기초단체의 세금 일부를 광역단체가 걷어서 좀 열악한 기초단체에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 개편안 반대하시는 이유 어떤 겁니까?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네. 부분이고 시각이 아주 동떨어진 시각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달 4월 22일이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편안을 제시했는데요. 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필요적 경비라고 하죠. 공무원 월급 주고 또 시설 관리하는 정도, 꼭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모자란 단체를 정부가 재정 보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살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과 불교부 단체라고 해서 그거 없이도 법적 필요적 경비를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단체,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 불교부 단체는 6개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에 성남, 화성, 네. 용인, 안산, 과천, 저쪽 고양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원 여기서 8천억을 걷어다가 나머지 220개 지자체에 나누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근본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네. 평균 나누면 12억 정도가 가는데요. 12억을 나눠줘서 어떤 재정이 이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로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뺏기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화성시만 해도 2,700억에서 2,800억을 뺏깁니다. 매년. 이 비용이면 법적 필요적 경비 이상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가 결손이 나게 돼 있죠. 그 1,000억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다가 월급을 주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이죠. 국가의 목적이 지방을 분권시키고 자립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화성시가 입는 구체적인 피해도 궁금한데요. 세수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고 또 어떤 사업에 좀 차질이 생길까요? 실제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하는 복지 이외의 복지들은 거의 전면 중단이 되게 돼 있는데요. 교육 분야, 복지 분야, 일반 시설 관리 분야에서 모두가 이제 포기하게 되는 일이죠. 화성이 역점적으로 했던 창의성 교육이나 무상급식의 문제, 또 누리과정의 문제, 노인 소위 그 편의시설의 제공, 또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중단되거나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700억이라는 돈이 있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실제 제가 1,500억 있는데 가용재원 이상의 것을 가져가다 보니까 실제 법적 필요적 경비 말고는 없는 상태에서 모든 복지는 중단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화성 시민들도 상당히 좀 뿔이 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 들으십니까? 이미 지난주에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9개의 사회단체에서 스스로 대책위회를 구성했고요. 어제죠. 정부 대책회의 시 의견 수렴 시에 수천 명이 올라가서 항의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각 그 사회단체별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지금 동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심각한 수준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안대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화성이 62만 도시고요. 수원이 이제 125만, 성남이 100만 육박하고 용인도 100만이죠. 고양도 100만급입니다. 이런 도시들을 우선 연대하고 이 재정상에 얼마나 큰 후폭풍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하고
시민들과 우선 힘을 합칠 생각이고요. 이 관계된 국회의원들과도 교류하고 힘을 합칠 생각이고 또 하나는 김진표 의원님을 중심으로 이원욱 의원님 해서 연대해서 지방재정법의 근본 문제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비대위까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지방 재정을 좀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요.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2014년도에 정부의 개선안이 있었는데요. 지방 소비세라는 거 있습니다. 지방에서 소비세의 11%를 가져가게 돼 있었는데요. 네. 이것을 16%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러면 한 2조 몇천억 이상의 그 세수가 확보가 되고요. 2대 8에 대한 교부금인데 실제는 2대 8이 아니라 세금을 걷었을 때 중앙이 8을 가져가고 지방이 2를 가져가게 돼 있는데 19.24 정도 프로테이진다. 이것을 20%로 맞추겠다. 그러면 이제 8, 9천억 정도의 예산이 생기는데요. 이 정도면 아마도 기본적인 문제, 교부금 문제에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소비세, 지방 소비세는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은 동네에 소비세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고민을 그렇지 않은 지역에 좀 더 나눌 수 있는 부분들로 해결하면 저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12억이라도 받는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이 피해를 크게 보는 지자체들을 보는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5월 4일 날 성명이 있었죠. 경기도의 31개 지자체에 27개 지자체가 공동 성명에 동의를 했었는데 이곳에는 수혜를 받는 지자체도 실제 있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에 한 150억 정도의 수혜를 받게 네. 되는데요. 근본 문제가 잘못됐다. 이 문제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거부한다라고 성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 150억, 12억, 30억을 받기는 하지만 자유자차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이 돈을 줄 때는 여기다만 써라, 저기다만 써라는 목적 사업에 가까운 재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지방 자치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사업들을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시혜성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 식의 자금이 주는 것 자체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해서 수혜를 받는 지자체도 이것에 거부 성명을 낸 적이 있다시피 네. 이 문제는 근본 문제를 다시 거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석 화성시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